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의 조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융복합 의료 분야 투자 유치 전략과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30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오늘 말씀드릴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략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크게는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투자자들의 성향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실무 내용,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했거나 또 작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나 하는 사례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생명과학 분야 학부 석사 박사 수료를 했고요. 벤처기업, 중소기업, 해외 진출 이런 것들로 MBA를 했고요. 태평양 연구소에서 한 7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의학연구소에서 케토톱 비롯한 대머리 치료제, 트러블 피부 치료제 등 연구원으로 개발을 하다가 2000년도에 마케팅 팀장을 하고 2000년도에 벤처 붐이 일었을 때 우리기술 투자라는 국내 바이오 분야, IT 분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창투가 바이오 분야 심사역을 모을 때 그때 스카웃돼서 국내 투자하는 쪽에 한 5년 정도, 그 다음에 해외 투자하는 쪽에 5년 정도, 또 KIS라는 투자 쪽에, 그래서 한 1200개 이상 기업들, 벤처 기업들, 바이오 위주, IT도 했었고, 의료기기나 진단 이런 분야에 검토를 했었고요. 한 150개 정도 실사를 했고, 그 중에 한 45개 투자해서 25개 정도가 국내 및 영국, 미국, 일본 등에 상장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크리스탈 지노믹스나 에스텍파마, MTT, 뉴로텍, 메디톡스, 바디텍메드 이런 데 투자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회이사도 하고 자문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정부나 이런 국가기관 또는 협회 이런 데서 자문을 하거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펀드를 만들거나 또는 제도를 만들거나 이럴 때 자문하거나 참여를 했었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종근당, 옵티팜 이런 상장회사 제약사나 이런 데들의 사회이사나 자문 역을 했었고요. 태국의 바이오 사업화 또는 쿠바의 바이오 사업화 하는데 자문이나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의 자문이나 고문들을 했었고요. 제가 오늘 같은 이런 좋은 행사에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 분야 동향이나 또는 상장 준비 또는 상장 기업들의 동향 또는 기술 사업화, 오늘처럼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강연 또는 이스라엘의 이제 벤처 캐피탈 협회장이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공동 작업, 또 신약 개발 조합하고 이런 공동 작업,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제약 협회나 또는 여러 가지 정부에 관련된 교육 관련된 사업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 분야 우수 기술 회사들의, 저도 기술자 출신인데 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또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미 상장된 회사들도 자기 기술을, 자기 사업을 바깥에 알리거나 IR하거나 PR할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에 제가 자문을 하고 또는 여기 부사장으로 참여하면서 그 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주고 또 그 잘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투자자들한테 설명해주는 작업을 같이 해서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많이 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투자 동향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투자자의 성향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투자자 성향은 재무적인 투자자,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엔젤이라든지 돈을 투자하고 몇 년 후에 그 좋은 리턴을 바라고 투자하는 이런 재무적인 투자자와 SI라고 많이 하는데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들, 전략적 투자자, 쉽게 말하면 최근에 유한양행이 최근 5년 동안에 전략적으로 여러 회사들, 벤처 기업들이나 해외 제약사나 또는 국내 제약사들하고 우량한 아이템들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또는 기술 이전을 하면서 또는 공동 사업화를 하면서 또 투자도 하죠. 그런 경우를 전략적 투자라고 합니다. 그게 이해가 쉬울 거고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는 게 재무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가적인 투자, 전략적 투자들은 자기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 시너지가 있는 상황에서 잘 될 것 같은데 시너지를 일으킬 제휴나 공동 사업화를 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이쪽 파트 사업가가 투자하는 SI라고 하고요. FI들은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하겠지만 여기는 약간 핸즈오프라고 해서 아예 신경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처럼 공동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잘하도록 서포트는 해주지만 투자 위주로 또는 재무적인 쪽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쪽 사업가 SI 파트는 확실한 성공이 되거나 그 아이템이 적어도 확실히 될 만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하고 안정적인 엑시트를 바라지만 여기는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수합병도 되고 여기는 투자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서 나중에 뭐 SI냐 FI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초기의 전문 투자자인지 또는 그냥 일반 벤처 캐피탈인지 또는 프라이빗 에쿼티 요즘 약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사모펀드를 이해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다 좋은 뜻에서 만들어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전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조합형 마이크로 VC 벤처 캐피탈인데 마이크로 작은 투자자들이죠. 운용사가 보통 엑셀러레이터나 전문 엔젤, 개인 엔젤들인데 주요 타겟은 초창기 기업. 그래서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쪽이나 또는 팁스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터들이 운영하는 그 2억에서 뭐 한 9억까지 하는 이런 작은 그 자금이 들어가는 연구하는 기업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의사들 이런 동물 실험에서 타겟을 확인하는 수준의 이런 데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LLC형 마이크로 VC 펀드 이런 데들. 그래서 여기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투자자들, 저희가 투자가 필요한데 내가 초기 단계라면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겠죠. 벤처 캐피탈들은 이렇게 다양한 VC가 있는데 이들도 얼리 스테이지가 있고 미드 스테이지가 있고 상장 전에 위주로 투자하는 레이터 스테이지가 있으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P는 또 워낙에 다양하니까 이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상대방 만나는 투자자들을 어떤 투자자를 만나느냐 이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림으로 보면 창업 초기, 프루프 오브 컨셉 단계, 상용화 단계, 성장 단계, 확장 및 IPO 단계, 그 이후에 M&A나 바이아웃 단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러레이터나 마이크로 VC나 창투나 PEF가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얼리 스테이지 투자하는 시드냐, 스타트업이냐, 얼리냐, 이머징이냐, 그로스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보통주, 우선주 외에도 CB, BW 또 다양한 이 안에 옵션이나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론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정부 지원 자금이나 민간 지원 또는 지분 수합이나 주식 제공.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자기 회사의 단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또는 투자자가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서 단순히 자금 투자하는 것 외에도 주식을 수합하거나 또 그 회사 주식을 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그 CFO나 또는 재무 관련된 잘 아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벤처 캐피탈들을 비롯해서 많은 주요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하느냐.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이게 기술 또는 제품 또는 특허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라고 하죠. 이 아이템이 뭔지 또는 그거를 운영하는 경영자 또는 기술자가 누군지 그 기술자의 능력이나 경험 외에 또 신뢰도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혹자들은 기술이나 서비스나 아이템, 프로덕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3년 또는 5년 또는 그 이상이 걸려서 상장을 할 건지 M&A 할 건지 또는 뭐 수익을 분배할 건지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엑시스를 해줄 거냐 또는 SI들의 경우라면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아이템을 주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옵션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이나 프로핏 모델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VC들은 이런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투자 시 중요 요소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VC는 투자 심사역들이 처음에 자체 팀에서 파악해서 투심위에 올려서 한 10억에서 20억까지는 투심이 한 번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2차 투심이나 3차 투심을 해서 30억, 50억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갈 때는 여러 번의 투심위를 하고 외부 투심도 하고,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실은 초기부터 이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나중에 다 검토한 다음에 계약서에 굉장히 이상한 조항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기초기술부터 시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경력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고요. 보통 CEO하고 또는 과연 마켓에서 팔리겠느냐, 그리고 프라핏 모델, 이게 중요하고요. 보통 또 기술이 훌륭하지 않거나 완성도가 높지 않고 경영자들을 믿을만 하지 못하거나 또는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자료들이나 매출 관련 자료들이나 이제 연구 개발 내용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 자료를 많이 요청합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고요. 사전 동의 사항도 이런 것들. 그리고 향후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전에 동의해야 된다 또는 보고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건 미국 애들이 초기부터 나중에 상장 시까지 얼마씩 들어가고 어떤 팀들이 투자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바이오 기업들이 학교나 연구소에서 기술을 가져와서 제약사들한테 라이센스 아웃하고 상장하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5년 전부터 잘 돌아가기 시작했죠. 투자자들이 점점 성장하는 단계고, 가치평가가 중요한데요.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의 시장 규모를 추정해야 되고요. 경쟁 분석을 해야 되고요.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 우리 회사 아이템이 연구개발 끝내서 사업화되면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느냐, 그거를 비교해서 또 누가 팔 거냐, 또 우리가 누구한테 라이센스 아웃 할 거냐, 이런 단계별 성공 확률을 위해서 가치평가를 잘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VC들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수치를 되게 따지고요.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경영 능력이 우수해야 되고 이런 자료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전략, 이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기술에 대한 이해는 좀 하는데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 받으면 잘 설명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기 아이템만 알고 그 주변의 경쟁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다면 투자자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더 나은지 뭔지 모르고 자기 일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투자할 수 없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 안 하는 팀들한테 가서 아주 얼리 스테이지 아이템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 그 상대방들은 투자하지 못하는데 그냥 정보만 듣고 있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자기가 이미 투자한 다른 회사들한테 전달해 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정리정돈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3번, 연구개발 위주의 아이템만 또는 연구 데이터들만 정리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친한, 우리 아이템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꾸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요. 보통 6개월 이상 전부터 투자 유치를 시작해야 됩니다. 2, 3개월 걸린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하다 보면 계속 연말처럼 바쁘고 1월에 바쁘고 또 3월에 주총이 있고 그리고 여름에 휴가 있고 가을에 또 추석이 있고 또 2월에 설날이 있고 이러면 그냥 한두 달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고요.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일부러 따왔는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쓰냐고 자꾸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사업계획서는 잘 쓰는 방법들은 여기저기 나와 있어서 자기 회사에 잘 맞는 각 항목들을 잘 넣고 고민하고 해서 좀 잘 쓰는 게 필요한데, 연구개발 회사들 중에 많은 경우에 연구개발 데이터들의 나열식의 사업계획서가 많아요. 나열해서 정리하는 것들은 중요한데 그거를 투자자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할지 그거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앞에 요약본들을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 그리고 우리의 고객은 누구고, 이걸 자세하게, 그 다음에 우리의 경쟁자들은 누군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적 우호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템들은 USP가 뭐다,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은 뭐다, 이거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거를 정리했는데 경쟁자보다 우수하지 않다, 그럼 사업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기술 회사라면 기술 아이템이 플랫폼인지 개별 아이템인지, 개별 아이템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 또는 상대방한테, 고객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 사이클 이니비터인데 시장 전체에서 얘보다 더 팔겠다, 이런 엉뚱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스트리밍백스보다 더 좋다고 해놓고 아바스틴보다 더 많이 팔겠다, 이건 안 되죠. 이 시장하고 이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으로 이미 시장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센시티비티 체크도 해야 되고요. 사업계획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이고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의 기회를 삼고 투자자들한테 또는 정부 자금을 받는 데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과 소통할 때도 유용하고요. 서류를 정리해 놓으면 말로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 이 자료를 보라고 하면 되니까요. 상사나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하거나 또는 외부 투자자들한테 투자 유치하거나 정부가 내 지원하거나 이런 데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왜 사업계획서가 쓰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많은 경우에 부적합한 틀을 많이 사용합니다. 누군가 자기한테 줬는데 자기는 신약개발 연구하는 회사인데 건강식품 회사의 자료를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게 예쁘게 보이는데 거기 채우다 보면 약간 뭐가 안 맞아요. 의료기기 회사인데 신약개발 회사 아이템을 가져와서 쓰면 매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라이센스 아웃 위주로만 하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 실패. 가진 자료를 그냥 쫙 나열하는 경우, 연구 위주만 나열돼 있고 사업 개발 또는 재무 분야, 저희 재무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스토리라인이 없죠. 그리고 대충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는 심사하러 갔더니 심사 받는 분이 저희 직원들이 만든 자료 이제 저도 처음 보네요. 허허허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공부해가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다 준비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청중이 누군지, 심사자가 누군지, 검토자가 누군지,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여기서 어떤 점이 중점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전에 했던 자료는 어떤 자료를 냈고 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야죠. 핵심 요소가 뭐고. 그래서 워드로 큰 목차, 작은 목차 정리를 다 해놓고 거기에 내용을 채운 다음에 예쁘게 만드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PPT 디자인을 예쁘게 한 다음에 내부에서 발표하고 지인들에게 발표하고 거기에 심사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발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잘 안 하고 그냥 이 뒤에 부분 안 하고 내용 겨우 채워가지고 현장 가서 뛰어가서 발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회사 개요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찾냐? 그러면 자료는 사전에 평소에 그런 학회나 모임이나 이런 기술 자료나 이런 것들 가고, 비전 목적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워크숍을 하고 각 부서별로 이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무는 내부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외부의 전문가를 쓰십시오. 그리고 기업가치평가는 이런 재무 근거로 해서 재무 자료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피어 그룹, 유사 관련 기업들하고 비교하고 경쟁 기업 비교하고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우리는 이거 아주 유니크해서 유사 기업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조금만 확대하면 유사 기업 다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 건강, 미용, 화장품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는 자꾸 안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다 들어가니까 피어 그룹을 비교 가치 평가해야 됩니다. 기술 가치 평가도 해야 되고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영문사업계획서는 우리끼리 콩글리시를 만든 다음에 전문가한테 보여가지고 제대로 가져가서, 특히 미국 바이오 USA나 이런데 JP 모건 같은 데 가서 너무 콩글리시 자료를 돌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나중에 검토를 받고요.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 기술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그거를 한두 장짜리로 앞에 요약을 하고 모든 걸 두 가지식으로 해야 됩니다. 설명을 다 하고 뒤에 짠 하고 멋있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분야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친구들하고나 또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사업 설명회는 앞에 정확하게 두 가지식으로 우리는 뭘 하는 회사고 어떤 회사고 오늘 이 설명회에서 저희한테 관심이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원천 기술의 차별성을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결국 시장 비교 분석 및 가치 평가를 수치로 정리된 유사한 기업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과 근거를 막연하게 슬로건으로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특히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회사들은 여러분이 찾으시면 이게 다 알만한 회사들인데 일부러 V사, B사, A사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 회사들은 제가 자문했던 회사들의 경우에 저희가 같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진통제로서 아주 우수한데 특히 아주 우수한 안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에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다이클로페낙, 트라마돌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 장에 이렇게 안전력이 우리는 아주 여유 있게 있다. 이거를 아주 한 장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아? 하고 관심을, 우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그래서 한 장에 기존의 진통제보다 최소 1.5에서 4배 가량 우수하다. 그럼 우선 공동 사업을 하든 투자하든지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업가치 100억이었는데 여기에 100억을 투자할 엔젤들이 모여졌었죠. 그리고 결국 이건 기술 이전이 됐는데 기술 이전 해가 사람들한테도 이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개발 계획도 한눈 안에 들어오게, 주사제와 파스제와 패치 이렇게 하고, 경구용은 큰 시장이지만 시간이 좀 걸려서 하겠다. 그 당시에 자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IV로 하고, 경구용은 이렇게 많지만 전체 통증 관련된 시장 중에 그 시장이 그 당시에 뭐 120조쯤 됐어요. 근데 우선 이걸로 IV로 두 타겟인데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한 6에서 8조 타겟이다. 그리고 오랄은 이건 잘 모르겠고 요 하나 4개를 하면 36빌리언, 한 40조 정도 되는 시장이다. 우리 타겟은. 이렇게 한눈에 타겟 시장이 어떻다. 통증 시장이니까 우리 120조 할 수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불성실해 보이고 조사를 안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는 암 바이오 마커를 발굴하고 알고리즘 분석해서 진단하는 아주 좋은 회사인데 이걸 설명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걸 한눈에 혈액에서 이렇게 마커를 찾아서 알고리즘을 돌려서 종양 마커 8개, 염증 대사 9개, 면역 활성 인자 3개 이렇게를 마커로 해서 분자 진단을 하고 알고리즘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설명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장에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추출하고 분석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차이 나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정상과 아닌 사람의 차이. 이거를 분석한다. 그래서 한 장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진단해 봤더니 요게 노란색이 이 회사 거예요. 96%의 정확도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고 나머지도 96, 웬만한 딴 데 있지 않은 것들 또는 있어도 80%, 90%보다 더 거의 최고로 다 높죠. 그래서 8가지 암에 대해서 이만큼 높다. 한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각 개별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차별을 가진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얼마쯤 매출하고 기업 가치가 얼마니까 우리도 20억 매출하니까 지금 뭐 이제 30억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보다 기업 가치를 더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그 다음에 G사 상장사인데 기업 가치 1200억일 때 크게 파이프라인이 5개인데 하이FC하고 DNA 백신 2가지로 돼 있고 임상 2상, 1상에 2개, 2상 바로 전에 그 다음에 2상에 되었어서 라이센스 아웃은 이렇게 돼 있고 전체 시장은 이렇다. 그 아이템이 이러다. 한 장에 이 회사는 크게 2 카테고리인데 5개 아이템이 있고 그 각각의 아이템들은 시장이 어떻다. 이런 걸 눈에 좀 보일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5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벌써 임상에 다 들어와 있네. 이런 이 회사 꽤 그러면 진척돼 있겠네. 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들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목표 경쟁력이 어떻고 그 타겟 프로파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1주제형을 4주제형으로 그러면 뭐 약이 없진 않지만 또 이미 있는 거를 롱래스팅하게 하니까 실패 확률도 적고 괜찮겠네. 근데 기업 가치가 1200억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 다음 장. 요 정도의 아이템들의 임상 이상의 6천억 라이센스 아웃이 했다.
일상에 1,400억. 그래? 근데 이건 전임상도 있고 그랬더니 전임상 데이터 찾았죠. 하나의 기술 이전 2,000억, 뭐 디스커버리 1,000억.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야, 이 아이템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5개 가지고 있고 임상 이상에 이제 와 있고 일상에 와 있는데 이런 단계에서 더 좋은데 2,000억, 5,000억 가는데 이 기업은 1,200억밖에 안 돼. 그래서 시장에서 막 샀죠. 상장사니까. 그리고 투자도 1,0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일상 이상을 다 들어온 돈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1조가 넘어요. 그 당해에 1조 이상이 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B사는 RNAi, siRNA를 하는 회사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크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합성, 설계, 분석, 전달 기술을 다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리포점으로 싼 이 아날럼은 지금 15조가 넘어요. 당시에 3, 4조 회사였는데 리포점보다 이 셀프 어셈블드 마이셀 RNA가 훨씬 좋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봤자 기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러면 이 siRNA 분야가 시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분야가 머크나 아스트라제네카, 로슈가 1조 4천억, 6천억, 뭐 1조 1,000억 이렇게 기술 이전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다들 이건 동물실험 초기 단계인데 얘네는 다 임상 2상, 3상에 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죠. 해서 그럼 다시 딜을 했던 것들 다 찾았어요. 그랬더니 임상 2상이니까 이렇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아날람은 지금 기업가치 15조가 넘습니다. 이때 2013, 14년이었는데 임상에 왔으니까 이렇게 7천억, 1조, 뭐 900억, 1,000억 이렇게 딜이 되죠. 그랬는데 저희가 이 레귤러스를 찾아서 6개, 5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하나, 2개씩 딜을 하고 다 전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딜 때문에, 이 회사 비교 데이터 때문에 야, 그럼 이 회사 500억도 안 되는 건 너무 싸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비교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만들고 있을 때 회사 돈 필요한데 자료 만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 자료를 만들어 성공했죠. 원천 기술을 설명하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파트너하고 매출 근거를 그냥 막연하게 쓸 게 아니라 매우 자세하게.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 사업 계획서를 잘 쓰려면 사업 계획서를 채우기 위해서 사업 자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도록 정리하고 요약하고 눈에 보일 수 있게 설명하고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 달 내지 2달 또는 서너 달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